자, 이제 fx가 어떤 형태가 되는 거를 먼저 구할 거냐면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그냥 4차함수를 구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을 먼저 좀 그려볼게요. 4차함수가 어떤 근을 가질 거냐면은, 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 4차함수가 일단 이런 조건에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런 조건. 이거 무슨 대칭입니까? 무슨 대칭이야? 얘랑 얘랑 함수값이 같지 항상. 무슨 대칭? y축 대칭인가? y축 대칭. 그리고 무슨 근에 가질 거냐면요. 중근이 갔는데 중근을 몇 개 가질 거야? 두 개를 가질 거야. 중근을 두 개를 가질 겁니다. 두 개를 갖는 거 맞나? 중근을 두 개를 갖도록 그래프를 설정해 볼 거야. 아니다. 이렇게 하자. 중근을 한 개만 갖는다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중근을 한 개만 갖는다. 어차피 비율 관계이기 때문에 요 모양의 그래프 뉘앙스만 있으면은 무조건 비율 관계가 성립을 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자면은 4차함수가 대칭성이 있을 때야. 상황 자체가 4차함수가 대칭성이 존재할 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다. 우리가 3차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3차함수가 대칭성이 존재하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던 거 기억납니까?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씨. 이 변곡점을 근으로 갖는다고 했을 때 극값부터 또 다른 근까지의 비율 관계가 몇 대 몇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 저번 시간에? 이거 몇 대 몇이 되죠? 1대 루트 3이 됐던 거 기억납니까? 1대 루트 3? 왜 그렇게 썼었지 우리가? 여기는요 fx를 어떻게 식을 세웠었지? 최고차의 개수를 a라고 했을 때 a배 x에 x-알파에 x 더하기 알파가 된다 라고 해서 얘를 알파라고 두고 얘를 원점이라고 두고 얘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뒀을 때 요 값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이렇게 나왔었어. 루트 3분의 알파라는 점으로 튀어나왔다는 거 기억납니까? 도함수를 그리면은 여기 도함수가 0이 되는 부분 f'x가 0이 되는 x값이 어떻게 되냐면요 루트 3분의 알파 값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 3차 함수가 무슨 대칭? 점대칭일 때. 그럼 점대칭에 관련된 식은 이런 조건이 있었다는 거겠네. f-x가 마이너스 fx를 만족합니다. 이거는 원점 대칭 관계죠 얘들아. 원점 대칭. 이거 원점 대칭이야. 근데 얘는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 그럼 y축 대칭이니까 일단 중요한 게 이 녀석이겠지. 이 녀석 y축. y축. 그리고 당연히 중근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중요하네요. x축이 또 중요하겠네. 그치? 그럼 중근을 하나만 가자. 두 개만 가는 것도 아니야. 중근을 하나만 가져. 어디에서 반드시 중근이 돼야 되겠습니까? 중근 한 개에 이렇게 되는 거야. 중근이 한 개고 나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에 가는 거야. 그럼 근이 어디에 딱 위치해야 되겠어? 근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겠어? 중근이 하나고 실근이 지금 두 개잖아. x축에서 몇 번 만나야 돼? x축에서 몇 번 만나야 돼? 세 번 만나야 돼, 세 번. 세 번 만나야 되는데 내가 최고차의 개수를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올 거 아니야. 여기에서 반드시 중근이 돼야 돼, 얘들아. 극대점에서 중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타고 내려와서 대칭성 유지하면서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여기가 변곡점이 되겠지 당연히. 위로 올라 아래로 올라 바뀌었으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근을 어떻게 설정했어? 하나는 0, 하나를 내가 알파라고 두면은
다른 항근을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렇게 둘 수 있는 거 보입니까? 보여요? 그러면은 4차함수식이 이렇게 나오겠네. fx는 어차피 여기에서 우리가 최고차의 개수는 크게 비율관계에 영향을 끼쳤어 안 끼쳤어? 4차함수의 최고차의 개수는 우리가 이거 그거 했을 때 경우에는 영향 안 끼쳤어. 내가 4차함수를 임의로 이렇게 쓸게요. x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에 x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x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다 잡으면 어떡해 수업을 지금 절반밖에 없는데 절반이 다 잡으면 어떡해. 집중해 여기. 자 봐봐 여기에서 이 녀석을 내가 미분을 해볼게. 일단 이거 미분하기 전에 먼저 식을 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죠.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러면은 x의 4제곱에 알파 제곱에 x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치? 요 녀석을 미분을 합시다. 미분 도함수를 구하면은 f'x가 4배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제곱의 x 이렇게 되는 거 보여? 보여? 자 이거 인수분해 할게. 2x로 묶어주면은 2x의 제곱에 얼마가 되죠? 2x의 제곱이 얼마가 되지? 잠깐만 이게 제곱이야? 이거 제곱 맞지? 제곱 맞죠? 제곱 맞죠? 문제 안 되지? 그치?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지? 그치? 잠깐만 2x로 묶어주면은 이거 제곱 맞지? 뭐가 이상한데? 2x로 묶어주면은 여기가 2x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뭐가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됩니까? 이렇게? 오케이 되네요. 요거를 다시 한번 인수분해 하면요 2x에 이거 인수분해 4로 묶어줄까 이렇게? 2로 한 번 더 묶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4x에 x 플러스 루트 2분의 알파랑 x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알파가 됩니다 라고 쓸 거고 알파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져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지. 그치? 오케이. 그럼 도함수가 극소, 극대, 극소값이 이렇게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도함수가 창 이렇게 되는 거 보입니까? 도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 뭐야? 이게 바로 f'x라고. 근데 f'x가 또 무슨 대칭이야? f'x가 원점 대칭이었었지. 도함수가 원점 대칭이지. 원래 함수가 무슨 대칭이 돼야 되겠어? y축 대칭이 돼야 돼. 도함수가 원점 대칭이면요 원래 함수가 y축 대칭이 돼야 돼. 그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네. 도함수가 y축 대칭이면은 원래 함수는 무슨 대칭이 돼 있어? 원점 대칭이 됩니다. 두 개가 항상 무슨 관계야? 왔다 갔다 그래요. 얘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도함수나 미분하기 전 상태의 원함수도 무슨 대칭이 돼야 돼? 그걸 반대로 바꿔야 된다. 원점 대칭이었으면 y축 대칭으로 바꾸고요. y축 대칭이었으면 원점 대칭이 되는 거고 이게 서로 상부가 왔다 갔다 그래야 돼요. 교환이 돼야 돼요. 됐어요? 성질 자체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 성질 특성상. 자 그럼 봐봐. 여기에 있는 이 극소값의 x좌표가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 루트 2분의 알파가 나오고 여기 극소값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알파가 되는 거 보여? 보여? 그럼 봐봐 여기 변곡점에서 1대 루트 3 관계였었지. 그럼 얘는 몇 대 몇 관계야? 루트 2분의 알파 대 알파지. 몇 대면? 1대 루트 2 관계가 됩니다. 이게 1대 루트 2 관계가 돼. 얘는 1대 몇 관계? 루트 3 관계야. 그러면은 2차가 나왔고 그냥 3차가 나왔고 4차가 나왔잖아. 자 그러면은 2차 함수는 그러면 요게 어떻게 관계가 돼 있는 거냐면은 자 2차 함수 봐봐. 자 이게 지금 극값이었었어. 나머지 한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몇 대 몇이었다고? 얘는 1대 2였었지. 1대 2였었지.
2라는 값을 내가 이렇게 표현해볼게. 루트 4라고. 1대 루트 4 보여? 1대 루트 4? 3차 함수는 어떻게 돼? 1대 루트 3이 되지. 4차 함수는 어떻게 돼? 1대 루트 2야. 루트 2가 안에 있는 숫자 1씩 줄어드는 관계로 나오지. 그치? 5차 함수는 어떨 것 같아 그러면? 안 해봤어요 저도. 5차 함수는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갑자기? 5차 함수는 몇 대 몇 관계로 나올까? 아마 이 관계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문제를 풀었을 때. 5차 함수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5차 함수는 일단 근이 몇 개가 나오고 있어? 5개가 나오고 있지. 5개. 그치?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슈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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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5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럼 얘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극값 기준으로 해서 이게 몇 대 몇 관계가 되려나? 안 물어봅니다. 나도 몰라요. 안 해봤어요. 시험도 본 적도 없고 몇 대 몇 관계인지는 그거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굳이? 굳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비율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4차 함수는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 관계가 언제만 되냐면은 대칭성이 존재할 때. 즉 4차 함수가 완벽하게 좌우 대칭일 때만 가능한 거야. 좌우 대칭일 때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접선을 그리게 되면요. 접선을 그리게 되면은 1대 루트 2 관계라는 거야. 반드시 그러니까 여기가 원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원점이 될 필요는 없고 뭔가 대칭성이 존재하는 이런 4차 함수가 있을 때 이런 4차 함수가 있을 때 여기에서 내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접선을 그리게 되면은 접점 기준으로 해서 극값까지 1대 루트 2가 됩니다 라는 거를 항상 우리가 비율관계로서 얘기할 수 있다고. 너까지 따라왔어요? 1대 루트 2가 되는 거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 이거.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극값을 갖는 위치가 루트 2였으면은 나머지 여기 극값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여기가 2가 나와야 돼.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왜? 여기가 루트 2였으면 여기 마이너스 루트 2였으니까 여기 위치가 맞아? 극값의 위치가 어딘지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 한 근의 위치도 자동으로 알 수 있다고. 비율관계에 의해서. 됐어요? 됐어요?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이거 말고도 자, 3차 함수 다시 한번 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점검을 해보죠. 자, 3차 함수에서 3차 함수가 또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랬었지. 이런 특징. 명점 기준으로 해서 극값에서 접선 긋고 극값에서 접선 그렸을 때 이 몇 대 몇 관계가 된다고 그랬죠? 1대 1 관계가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기가 2대 1 관계였었지.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선 그렸을 때 이전에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 4차 함수 중에서 어서가 여기 봐야 돼. 집중해야 돼. 여기 봐. 여기 그만 자. 그만 좀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 이거 하나만 하고. 자, 4차 함수가 이번엔요. 어떤 애들을 가질 거냐면은 자, 4차 함수가 한 개의 실근과 중근을 갖는데 그냥 중근이 아니고 3중근을 갖는 거야. 3중근을 갖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분명히 저번 시간에 이거 한번 얘기한 적 있었을걸? 자, 도함수가 3차 함수일 때 3차 함수가 무슨 형태냐면은 3차 함수가 이런 형태야. 4차 함수가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림이 좀 찌그러졌네. 슈럽. 3차 함수가 이런 형태입니다. 무슨 형태야? 한 실근과 중근을 갖습니다. 그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래프 모양이 이 세 개 포인트들이 중요하죠. 세 개 포인트들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순간 변화율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0을 되는 기점으로 해서 진짜 수업할 만 안 난다. 진짜 그만 좀 자라. 알아 힘든 거 아침에 이제 마지막이야 이게. 이번 주 하고 다음 이제 방학 일주밖에 안 남았어. 아침에 나오는 것도. 자, 봐봐. 집중해봐. 좀. 자, 여기에서 어떻게 돼야 돼? 모양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변곡점이 되는 거지. 이렇게 변곡점. 그러면 접선이 요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모양이 여기에서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바뀌겠지. 이렇게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바뀌었다가 여기에서 이제 바뀌었다가 여기에서 순간 스테이블이 발생하지. 이렇게 여기에서 요 지점에서 순간 스테이블이 발생하지. 접선의 기울기가 0입니다. 그리고 얘는 부호 변화가 없어. 부호함수가 여전히 감소함수 형태로 치고 올라가니까 그래프 모양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돼야 돼.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됐던 거 기억나십니까? 언제일 때 3차함수 도함수가 한 실근과 중근을 가진 그 중근을 가진 포인트가 극값이 아니라고 했었어. 그럼 여기에서 요 부분이 분명히 노란색에 해당되는 게 무슨 선이야? 접선이지. 접선. 접선을 내가 여기에서 그려봐. 근데 하필이면은 그 지점에서 함수값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쓰죠. 베타, 0입니다. 이렇게. 그 지점에서 무슨 값을 가져? 0을 가져. 하필이면은 이게 무슨 근이 되겠습니까? 베타, 0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베타야. 여기가 베타야. 여기가 알파고 베타, 0이라고 나와있으면 이 베타라는 값 자체가 4차 함수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겠어? 곧 근이 되겠지. 근이 되겠지. 이게 베타, 0이니까 y = 0이라는 점을 이렇게 직선을 그린 거야. 여기에서 y = 0이라는 직선을 쫙 그려갖고 x축을 그렸을 때 그 베타, 0이라는 게 무슨 근이 된다고? 바로 3중근이 된다고. 3중근. 그리고 나머지 한 실근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게 알파가 되는 거야. 죄송해요. 이게 알파가 아니고요. 그게 이 부분이 나머지 한 실근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4차 함수를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은 x-알파에 x-베타에 세제곱이 됩니다 라고 요렇게 우리가 실근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다고. 이게 4차 함수가 모양이 한 실근과 3중근이 됐을 때 보통 그냥 중근해가지고는 그 중근이 x축에서 어떻게 들어가? 뚫고 못 지나가고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지, 또는 뭐 x축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지. 모양이 중근에 가지면은 우리 방금 아까 봤었잖아. 이렇게 x-알파의 제곱에 x-베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만약에 4차 함수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면은 x축 기준으로 해서 알파라는 점과 베타라는 점이 반드시 무슨 점이 돼야 돼?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걔네가 극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두 번을 스치듯이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겠지? 여기에서도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야 되겠지? 4차 함수 특성상 얘가 이렇게 스칠 수는 없어. 위아래로 번갈아 가면서 스칠 수가 없다고. 그럼 모양이 여기에서 한번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꿀렁 올라가는데 이러면 4차 함수가 극값이 여기서 못 깨가질 수 있어. 극값이 두 개가 생겨야 된다고. 무조건 최소 꿀렁꿀렁거리는 게 생길 수 있다는 4차 함수 특성상 이렇게 두 번 스쳐서 가는 게 위아래로 교차가 생길 수는 없다고. 반드시 여기에서 어떻게 돼야 돼? 한 번 꿀렁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들아, 중근에 맞게 되면은 여기서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변곡점이 되면서 위로 블록이 해당되는 게 이렇게 접합이 돼야 된다고. 그래프 모양 특성상.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극대를 가져야 돼. 그리고 그 극대값의 위치는 반드시 어디에 있겠어? 얘가 대칭이지. 그치? 중근인데 대칭이지. 극소값이 같지? 얘는 무조건 대칭이라고. 무조건 누굴 기준으로 대칭이야? 극대값 기준으로 대칭이야. 그럼 그 극대값의 위치가 여기가 알파였고 여기가 베타였으면 반드시 이 지점이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지점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반드시 이게 위치가 같아야 됩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3중근이잖아.
삼중근이지. 삼중근은 한번 이렇게 스쳤다가 뚫고 지나간다고. 마치 너네 이런 거 있었잖아 이거. y는 x의 3승 같은 그래프 그렸을 때 얘 그래프 그리면 모양이 어떻게 나오죠? 0,0을 지나면서 여기서 한번 뚫고 지나가지. 왜? x 이퀄 0에서 무슨 근이니까 얘도 3차 방정식이지만 3중근이거든. 중근인데 3번 겹치거든. 3번 3중근 여기 홀수세이면요 무조건 이 점에서 순간 스타일을 했다가 뚫고 지나가야 돼. 저 특성이 여기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맞아? 3중근의 한 시분이면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돼. x 기준을 그렸을 때. 그게 도함수에서 보면은 여기 지점이라고. 여기 지점에서 내렸을 때 그게 순간 스테이블 됐다가 다시 그냥 감소로 쫙 치고 올라간다. 뭔지 알겠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쫙 x축을 그린 거야. 베타 컴마 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4차 함수식이 당연히 x 마이너스 요 지점이 궁금한 거잖아. 요 지점이 궁금한 거지. 요걸 알파로 둔 거야. 알파로 두고 얘를 베타로 뒀을 때 그럼 얘를 알파로 두고 베타라는 걸 알았으면은 과연 여기 그 값을 갖는 위치가 어떻게 비율관계가 될 거냐. 여기까지만 파악하면 이제 끝나. 개념 다 끝납니다. 저게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봐봐. 3차함수 비율관계 특성상 여기가 일단 지점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얘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되겠어? 다시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네. 미분을 해줘야 돼. 근데 베타라는 위치는 우리가 이미 알아놨어. 이미 알고 있어. 얘는 여기가 3승이면 여기가 당연히 이 중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도함수의 중근이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게 되나 봐봐. 자, 얘를 미분해 볼게. 자, y''은요 이거 전개하기 귀찮잖아. 전개하기 조금 덩어리가 크지? 고배의 미분을 쓸게요.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은 1로 날라가지. x-r 그냥 x- 베타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할게. 3 곱하기 x 베타의 제곱이 되고 덧미분, 속미분이지? 합성함수니까 이놈이 날라가면서 얘는 고착하면 1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봐봐. x 베타, x 베타가 두 번 있으니까 x 베타의 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드디어 나오네요. 3배 x 알파에 더하기 x 베타가 됩니다. 라고 요렇게 식이 나오겠지? 이미 그러면은 베타 지점이 여기에서 접한다라는 거 보여? 도함수가 3차 함수가 나오는데 베타의 제곱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반드시 치면서 지나가야 돼.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설정한 가설이랑 똑같이 모델이 들어갔지. 그치. 여기까지 집중해. 그거는 이따 시제가 줄 테니까 그때 자. 여기 봐. 자, 봐봐. x 베타의 제곱에. 자, 이거 계산하면은 4x 3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근이 하나가 딱 튀어나오네.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곱하면 그 x값이 얼마나 나옵니까? 4분의 3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 보여? 4분의 3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 그게 어디야? 그게 바로 도함수가 0이 되는 요 지점이었다고. 3의 3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 요 지점이 4분의 3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고 얘들아. 요 지점이. 그럼 얘를 이렇게 내가 바꿀 수 있는 거고요. 3 플러스 1분의 3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 이거 알파랑 베타의 무슨 점입니까? 무슨 점이야? 3, 1, 무슨 점? 3대1 내분점이지. 3대1 내분점이야. 알파랑 베타의 위치가 있으면요. 얘를 정확하게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비율관계를 3대1로 내분하는 지점이 바로 뭐가 된다? 극값이 되는 포인트라고 해요. 근데 4차 함수는요 두 가지 비율관계가 존재합니다. 어떤 비율관계? 1대 루트 2가 되는 비율관계랑 그 다음에 3차 함수랑 비슷하게 여기에서 내가 극값에서 접선을 그는데 얘는 극값에서 접선을 그는 게 아니고 3중근이 되는 이 포인트, 즉 도함수가 중근을 갖는 요 지점에서 내가 접선을 걸었을 때 나머지 교점과의 위치 관계가 극값을 기준으로 3대1 관계로 이렇게 내분하는 관계가 된다고 얘들아. 됐어요? 됐어? 자, 봐봐. 내가 요거를 0,0이라고 뒀어. 내가 얘를 예를 들어서 뭐 8,0이라고 뒀어. 그럼 어디에서 반드시 극값을 갖게 돼 있어? 어디에서? 6,0에서 반드시 극값을 갖게 돼 있다고. 6,0에서 3대1 관계가 돼야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이거?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이거를 내가 똑같이 응용을 해볼게. 어떻게 응용을 할 거냐면요. 얘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응용을 해보죠.
봐. 얘는 무슨 형태입니까, 도함수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 여기가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도함수를 걸었을 때 도함수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는 이 부분에서 접선을 그리면 그 접선이 무슨 형태? y 프라임이 0이 됩니다. 근데 얘는 y 프라임 여기 부분이 0이 아니지. 근데 여전히 저 점도 무슨 근이야? 변곡점이야, 변곡점. 변곡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변곡점에서 접선을 쏘는 거지. 접선을 쐈어. 이렇게 접선을 쐈어. 얘가 이제 이렇게 촥 기울어진 거지. 그치? 여전히 이 그림도 무슨 생태가 나와? 이 모양이 기울어진 형태로 나오지. 근데 내가 성차함수에서도요, 얘들아, 여기에서 이 그림을요, 이 그림을 요렇게 쐈을 때 평행한 접선 기준으로 해서 비율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비율 관계가 이렇게 1대1 관계가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얘가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 똑같다고 얘들아, 똑같다고. 자, 봐봐. 얘는 그럼 비율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얘랑 평행한 접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부분의 접선 부분의 포인트를 찾아갖고 이렇게 찾게 되면요, 참 찾게 되면은 얘 그림 좀 이상하게 그렸다. 얘를 조금만 더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이게 몇 대 몇이 된다고 얘들아? 3대 1이 된다고 얘들아. 잘못 그렸다. 3대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리면요, 이게 3대 1 관계가 돼야 돼. 똑같은 방식으로. 요거를 이렇게 기울어놓은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3대 1 관계가 나올 수가 없어. 왜? 기울어지면은 모양이 어떻게 나오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기울어진 거를 여기에서 내가 접선을 그린다 그러면은 얘는 형태가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여기도 교점이 생기고 여기도 교점이 생기고 여기도 교점이 생기니까 3대1 관계가 아니야. 무조건 3대1 관계는 내가 여기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한 군데만 생겨야 돼. 그 그림에서만 이 3대1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 하도록 하죠. 잠깐만 쉬었다.